손흥민은 어떻게 나이 들수록 더 잘하는 것인가? 현재 손흥민의 기량에 대해 영국 현지의 칭찬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HITC는 레인저스전의 손흥민의 모습을 보며 손흥민은 나이가 들수록 발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2015년 여름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으로 이적한 후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적 직후에는 달라진 무대의 부침을 겪었으나 프리미어리그 두 번째 시즌부터 잉글랜드 무대에 완벽히 적응했고 이후로도 줄곧 토트넘 에이스로 맹활약하며 올 시즌 포함 6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전문가들은 30살을 넘긴 손흥민의 기량이 발전하면 발전했지 퇴보하지 않고 있다며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 토트넘에서 공격수로 활약했던 벤트는 프리미어리그 프로덕션을 통해 지난 몇 년간 손흥민의 기록을 확인해보면 그는 매우 꾸준했다. 그는 양발 능력을 갖춘 환상적인 골잡이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더 잘하는 것 같다. 정말 놀라운 선수이다라며 극찬하기도 했고 영국 ESPN은 손흥민이 30세가 된 것이 믿을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 특집 기사를 쓰며 나이를 먹을수록 스탯이 나아지는 선수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ESPN은 축구 선수들에게 30대가 된다는 건 많은 의미를 갖는다. 30살 생일은 많은 프로 선수들에게 불안한 순간이라며 정상에 머무를 날이 몇 년 남지 않았다는 사실과 갑자기 마주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체는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 관리를 잘한다면 40대가 될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빌 수 있게 됐다며 호날두와 메시의 이름을 언급했다. 그런데 ESPN은 손흥민이 호날두, 메시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과 비슷한 맥락에서 손흥민의 30대 진입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게 ESPN의 분석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여러 시즌에서 보여줬듯 손흥민은 확실히 힘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시간이 갈수록 환상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레인저스전에서도 손흥민은 비록 골은 넣지는 못했지만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영국 전문가들은 손흥민 플레이의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고 손캐듀오가 더욱더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역시나 모두가 예상했듯 이번 경기에서도 손캐듀오는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프리시즌이었지만 레인저스전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주도권을 잡은 건 토트넘이었지만 레인저스의 역습은 매서웠고 선제 득점 주인공 또한 레인저스였습니다. 하지만 후반 손캐듀오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고 동점골과 역전골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날 경기에서 손캐듀오의 특이점에 주목했습니다. 사실 손캐듀오 하면 수비 뒷공간을 정광석화처럼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양질의 패스를 뿌려주는 케인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이날은 특이하게 오히려 침투하는 케인에게 손흥민이 양질의 패스를 공급하는 장면이 수차례나 나왔습니다. 손흥민은 레인저스전에서 만능 포워드라는 칭호에 어울리게 스트라이커들이 주로 하는 포스트 플레이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중앙에서 공을 받으며 적재적소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전방으로 패스를 공급했습니다. 패스 정확도, 타이밍, 시야 모든 것이 뛰어났고 케인이 1대1 찬스를 한번 놓친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손흥민은 이날 케인에게 3개의 어시스트를 할 뻔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영국 현지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보통 손캐듀오를 제어하는 방법은 밑으로 공을 받으러 내려온 케인에게 강한 압박을 구사하여 손흥민에게 패스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이제는 킬패스를 장착한 손흥민이 내려와서 케인에게 양질의 패스를 공급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손흥민은 빼어난 득점 능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이제는 패스 능력도 출중한 선수가 됐다. 그는 골과 도움을 모두 고르게 하는 선수이고 손흥민과 케인의 조합은 더욱더 막강해지게 됐다라고 평가했고 손흥민의 도움 능력은 비단 날카로운 킥 덕분만이 아니다. 코너킥을 도맡아 차며 많은 어시스트를 쌓았지만 최근 손흥민은 소위 패스마스터라 불리는 이들처럼 보기 어려운 패스기를 포착하고 동료에게 정확히 연결한다. 더불어 인사이드, 아웃프론트 등 부위를 가리지 않고 정교한 킥을 구사한다. 올 시즌 정상급 골잡이로 거듭난 손흥민이지만 도움 능력까지 갖추며 완성형 선수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손캐듀오는 역대급 듀오이긴 한데 사실 유일한 약점이 있는데요. 바로 트로피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한 시대의 최고급 현대라 불리는 선수들은 모두 함께 트로피를 여럿 들어올린 경우가 많으나
손캐듀오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토트넘에서 함께하며 공식 대회 준우승만 3회 기록했을 뿐 트로피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든 해외에서든 이 둘을 무관 듀오라고 조롱하기도 하고, 듀오 측면이 아니라 개인 커리어를 통틀어도 손흥민과 케인 모두 토트넘에서뿐만 아니라 커리어 내내 트로피를 한 번도 들어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손흥민은 비록 비공인 연령별 대회이긴 하나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금메달과 함께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얻어 체면 치레를 했지만, 케인은 토트넘뿐 아니라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과 임대를 다녀온 레스터시티를 비롯한 팀들에서도 단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손캐듀오가 더욱더 막강해진 만큼 꼭 이번 시즌에는 트로피를 하나 따기를 기원합니다. 한편 손캐듀오를 제외한 나머지 공격진들의 활약도 아쉬웠습니다. 특히 후반 교체 투입된 히샬리송은 아직은 팀에 덜 녹아든 모습이었습니다. 기회를 풀어주는 손흥민과 케인의 부재로 공격 작업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히샬리송의 경우 적극적인 움직임은 좋았지만 날카롭진 않았습니다. 선발 출전하며 전반 여러 차례 위협적인 기회를 만든 쿨루셉스키와 조금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신 성과도 있었습니다. 세세뇽 대신 후반 교체 투입된 페리시치는 클래스를 보여주며 토트넘 측면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시즌 내내 찾아보기 어려웠던 측면에서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돋보였다. 비수마 또한 무난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